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사망률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장암은 발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나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대장암 발생 위험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적으로 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젊은 대장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 국제의학저널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세에서 49세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학교 병원 대장학문외과 김근용 교수와 함께 대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 배변 습관이 불편할 때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은 대장암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김근영 교수와 함께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장의 특징과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장은 소장의 끝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 연결된 긴 관 모양의 소화기관입니다. 길이는 약 150 정도 되는데 보통 소장보다 훨씬 길이는 짧지만 폭이 넓어서 저희가 대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장은 크게 상행대장, 그다음에 평행대장, 하행대장, 구비대장,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속기관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충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충수염, 급성 충수염일 때 그 충수가 대장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대장의 역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위와 소장 같은 상부 위장관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남은 찌꺼기들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장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고 남은 음식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대로 즉 대변을 만들어서 항문으로 배출을 하는 것이 바로 대장의 역할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알아본 대장암, 정확히 어떤 질환으로 보면 될까요? 대장암은 대장 또는 직장 내의 세포에서 시작하는 암의 형태인데 대장암은 영어로 콜론 캔서, 직장암은 렉탈 캔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대장암의 씨앗으로 불리는 대장 용종에서 시작됩니다. 용종은 대장 또는 직장 내부의 점막에서 형성되는 아주 조그마한 종양으로 모든 용종이 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특히 선종이라 불리는 그 암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조만한 종양이 있는데 이것들의 일부가 나중에 암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리고요. 특히 대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장암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대장의 혹이 점점 자람에 따라서 병의 진행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설사와 변비와 같은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배변 시 출혈, 특히 선홍색의 빨간 피가 배변 후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배변색이 아예 꺼멓게, 즉 짜장면 색같이 검은색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흑색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대장암을 알려주는 초기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환자분이나 주위 분들한테 배변을 본 후에 변기를 바로 물을 내리지 말고 한 번쯤은 자기가 본 변의 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약간 배탈하고 착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탈 같은 경우에도 설사나 이런 배변 습관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주기적인 하복부 통증, 그다음 불편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대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는 이런 체중 변화가 있어서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또는 이유 모르게 갑자기 세약감이나 피로감이 온다든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지러움 증상이 빈혈의 초기 증상일 수 있지만 노인에서의 이러한 빈혈의 초기 증상은 대장암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 아까 말했던 증상들이 나타난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대장암도 한 번쯤은 의심을 봐야 됩니다. 네, 또 오프닝에서 젊은 층의 대장암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요. 국내에서 대장암 발병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2022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약 25만 건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네. 그중 대장암은 남녀를 합쳐 약 2만 7,800여 건으로 전체 암 중 11.2%를 차지할 정도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1등암은 갑상선암과 2등은 폐암인데 대장암은 확실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녀의 성비는 약 1.4대 1로 남자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보면 60대가 전체 대장암의 약 26.3%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70대, 50대 순으로 약 50대 이후의 대장암 환자의 발생률이 전체의 약 7, 80%일 정도로 대부분 50세 이후의 고령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장암 발생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진단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검진이라는 이름하에 전 국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50세 이후에는 국가검진에 대변 자멸검사라고 불리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변 안에 혈변과 같은 혈액 성분이 포함되는 걸 통해서 대장암을 발견하는 선별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변 자멸 검사 자체는 굉장히 정확도가 낮고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늦기 때문에 그다지 의사들 사이에서는 추천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장 내시경과 같이 이런 위 내시경 같은 이런 내시경 검사 방법을 정밀 검사로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이 고질적으로 안 좋아서 여태까지 대장 내시경을 2번 정도 받아봤거든요. 그럼 대장 내시경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느 주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의 대장 내시경 검사는 국가검진에서는 50세 이후부터 추천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전문적으로 대장암을 다루고 있는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는 45세 이후부터 첫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를 보면 30, 40대의 젊은 환자에서도 이런 대장암의 발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만약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소화기계 암이 있거나 앞에서 말한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된 나이보다는 좀 더 일찍 대장암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 고통스러운 약을 많이 먹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이런 약 꼭 먹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장 내시경 검사의 가장 큰 어려움, 즉 적은 바로 그 대장 장청소입니다. 네, 사실 벌써 막 냄새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사실 저도 지금도 먹을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특히 그 예전에는 그 환자분들께서 소위 말하는 드럼통이라고 하얀색 큰 통이 이루어진 그런 장청소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다 보면 환자분들이 막 토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먹는 양도 줄어들었고 또 먹는 맛도 뭐 복숭아 맛, 오렌지 맛 같은 맛이 또 개선돼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특히 알약으로도 이런 장정결제가 개발이 돼서 환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더욱더 이런 약들이 개발되면 장정결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장정결제가 중요한 이유는 장 청소가 깨끗이 돼야지만 저희가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아주 꼼꼼히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장정결제의 중요성과 장정결제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기 전에 좀 조심해야 되는 식단 같은 것도 있을까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예약을 하고 환자분들에게 식단을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했던 이런 장 정결제만으로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김치나 야채류를 많이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은 청소가 잘 되지 않아 대장이 많이 남게 되는데 그런 씨앗이나 이런 야채류들이 대장에 남게 되면 대장 내시경 할 때 그러한 음식물들이 용종이나 병변을 가리게 돼서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 정결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정확한 검사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대장암을 초기에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앞둔 환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그런 식사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장암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장암의 수술 방법, 과학이 발전에 따라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개복 수술이 대장암의 주요 수술 방법이었다면 현재는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 같은 미세 수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개복 수술이 낫냐 또는 복강경 수술이 낫냐라는 대개 그 논쟁이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화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 같은 미세 침수 수술이 대장암의 표준 수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1차적으로 복강경 수술과 같은 미세 침수 수술을 대장암의 우선적인 수술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술력은 전 세계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현재 굉장히 우수한 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빈치 로봇과 같은 로봇 수술도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이 로봇 수술은 직장암과 같은 좁은 골반 내에서의 수술을 할 때 신경을 보존한다든지 혈관을 보존할 때 굉장히 우수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겸비해서 많은 환자들한테 굉장히 우수한 성적의 수술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봇이 수술한다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대장암 수술하기 전에 주의사항도 안내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장암 수술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게는 약 2시간, 긴 수술 같은 경우에는 4-5시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 흡연자라면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한 술을 금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40, 50대 이후의 환자분들은 당뇨와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많은 지병이 있고 또 많은 약들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복용 방법을 교육에 따라 준수하셔야지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건강했던 예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요. 대장암 수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장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장이라는 특히 변이 지나가는 통로를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에 의한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술 직후에는 복강 내 감염이나 염증 때문에 좀 고생하는 환자분들도 있고 수술 후 장마비와 같은 것 때문에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에 복강경이라든지 그 로봇 수술을 통해서 빠른 회복을 보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합병증으로는 특히 신경 손상이나 혈관 손상이 일어나서 그 배뇨 장애나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앞에서 같은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발생률 또한 현저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이후에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대장암 수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특별하게 시기를 주의하거나 종류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뇨와 같은 지병이 있거나 다량의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어떤 설사, 변비와 같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술 후에 배변 장애가 생긴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가 또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저한테 오는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방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오, 네. 예, 특히 방구의 냄새가 독해졌다. 또 방구가 너무 자주 나온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수술 전후에 뭐 장 청소를 한다든지 대장 절제를 하게 되면 어떤 대장에 있는 그런 상재균들이 변화가 생김으로써 그런 메탄가스가 생성되는 것이 변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나니까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군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방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냄새가 유독 독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방구가 많이 냄새가 독해질 수 있는 음식들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대장암에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이거 어떻게 언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장암에서의 항암 치료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4기 대장암인 경우,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3기 대장암인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지만 2기 대장암이나 림프혈관 침범 같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2기인 경우에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는 2기 이상의 직장인 경우에는 그 좁은 골반강 내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국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 전에 그 종양의 침범도가 높거나 재발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 전에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암 수술 시 인공 항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대장암 수술에서 이제 수술 설명하다 보면 인공 항문, 즉 장루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루는 항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 저희가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네. 특히 대장암이 합병증이 동반돼서 장이 터져서 또는 장이 막혀서 이렇게 응급실로 와서 응급수술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장에 염증이 심해서 장을 자르고 연결을 하더라도 그 부위가 붙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의 그런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장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직장암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방사선을 쬐인 대장의 부위가 잘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저희가 임시로 장루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일정 기간 치료 기간이 끝나면 보건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장루 없이 남은 기간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이다 보니까 재발 위험도 있고 수술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추적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나라는 굉장히 암 관리나 치료 방법에 있어서 국가에서 많이 좋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수술 후에, 즉 암 진단 후에 5년 동안 추적 검사나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6개월마다 CT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의 악성도가 높은 경우라든지 진행이 심했을 경우에는 좀 더 짧게 3개월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저희가 완치 판정을 내리는데 최근에는 5년 이후에도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수술 후에도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당연합니다. 이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대장암이 영원히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암이 한 번 걸렸던 사람은 대장암이 걸리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최소 2에서 3배 정도 대장암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대장이 있는 한은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고령의 연세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암 수술이라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오면 저희가 수술을 기피할 정도로 이 고령 환자분에 대한 위험도라든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의 합병증 발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령 환자에서의 수술은 좀 피했으나 네. 최근에는 앞에서 말한 같이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이 개발돼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개발돼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대장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라든지 합병증 발생률이 젊은 사람이 못지않게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저희 외래나 병원에 방문하신 고령의 환자분들께서 수술 후에 회복이라든지 암의 치료에서 걱정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걱정하지 말고 특히 크게 누워서 일생을 보내는 환자가 아니라면 저희는
그 수술을 반드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질문 드리면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치질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할 경우 대장암으로 뭐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사실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간혹 외래에 내원하신 환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암성 치질. 사실 저도 그 부분을 환자분들한테 처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없는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치질은 처음부터 시작이 치질이고 암은 시작부터 앞에서 말했던 용종이나 이런 혹으로 시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치질이 암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치질이나 이런 항문 주변에 생긴 암들은 이런 출혈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것이 자기가 치질을 진단받았다고 출혈이라든지 이런 배변 습관의 변화를 단순하게 치질이라고 생각하고서 검사를 받지 않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치질이라 생각하고 검사를 받지 않아서 나중에 암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치질이라고 진단받았어도 그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꼭 해봐야 됩니다. 원래 암인데 치질로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잖아요. 평소에 대장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사실 대장암의 예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식단 조절과 운동요법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식단 조절 방법을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식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알겠지만 최근 들어 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소아라든지 성인의 비만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만은 성인병의 그 위험인자일 뿐더러 대장암에서도 위험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쌀밥보다는 그 잡곡밥 같은 그런 식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것은 저희가 대장 항문외과에서 추천하는 방법인데 특히 육류와 베이컨 같은 합성 고기보다는 그 생선이나 두부 그런 같은 천연 단백질을 먹는 것이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적절한 음주, 특히 과음은 대장암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과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피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 뭐 당연히 알다시피 흡연 또한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삼겹살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고기를 바짝 이렇게 익혀서 특히 태워서 먹는 사람들이 계신데 이 태워서 먹는 고기는 그 어떠한 행위보다도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기를 익히더라도 태우지 말고 가급적이면 수육을 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식생활 방법이나 이런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대장암은 대표적인 서구암으로 200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발생 비율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서구화된 식습관이 보편화되면서 그 발생 비율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폐암과 달리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완치율 및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충분히 그 무병 장수할 수 있는 좋은 암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건강검진과 내시경 검사로 여러분들의 대장 생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김근영 교수와 함께 대장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뜨거운 자외선과 습한 공기로 여름 동안 노출된 우리의 몸과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것도 필요한데요. 토마토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 억제에 도움을 주며 미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콩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데 좋고요.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이 피부 탄력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 햇볕에 피부가 그을렸을 때 감자팩 많이 하시잖아요. 피부 진정과 피부 재생 효과가 있는 감자팩. 오늘 같은 휴일날 온 가족이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